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시리즈로 이어가는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올린 대박이 오는 기운이 9가지 징후에 대해서 올린 그 영상이 반응이 되게들 좋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어지는 얘기들을 좀 시리즈를 쭉 계속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00명을 찍은 기념으로 이제 계속 한 2가지 정도 지금 영상을 계획을 해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려볼 생각인데요. 전편에 올린 것이 이제 대박이 왔을 때,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그런 어떤 행동, 지침, 어떻게 저어야 대박의 기운이 더 커지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좀 드렸는데, 오늘 지금 얘기는 대박이 왔을 때 그 대박의 기운을 또 뭐 풍요로울 때는 잘 또 살다가 또 쪽박을 차고 또 흉년이 올 때는 또 쫄쫄 굶고 그렇게 기복이 심한 어떤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한번 대박이 왔을 때 그 기운을 잘 관리하고 모아서 자기 평생 그걸 누리는 것도 모자라서 자손 만대까지 그 대박의 기운이 이어지게 하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그 요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다 안다면 저는 뭐 굉장히 지금 재벌이 돼 있거나 세계를 호령하면서 살고 있겠죠. 저 역시 부족한 사람이라 그런 대박이 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하고 또 금방 그냥 을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늘 올 거라고 생각하고 다 관리가 안 되다가 또 어려운 시절이 오면 또 쫄쫄이탄다 그러죠. 굉장히 또 어려운 쫄쫄 굶으면서 살아온 시절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보면서 내게 좋았던 시절이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판타지 소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과거로 회귀한다면 그 시절이 온다면 나는 2번 다시 그런 실수하지 않을 텐데, 뭐 이런 그 회귀 소설들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시절이 다시 온다면 난 이렇게 해볼 텐데 라는 이제 후회 섞인 생각들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판타지 소설 중에 회귀물은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지냈던 살아온 전 삶을 통틀어 내 과거 어느 시점으로 보내면 네가 정말 다시 잘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어느 시점을 보내도 그 시절만큼 치열하게 다시 살아낼 자신이 없어요. 어느 시점으로 보내더라도 제가 아무리 후회하는 그 시절로 보내도 그 시절에 그 상태의 저로 컨디션을 줬을 때 그때부터 더 잘 살아낼 자신이 사실은 없어요. 정말 제가 치열하게 너무나도 살아왔기 때문에 회귀해서 뭐 다시 그 시절이 온다면 나 이렇게 해보리라 하는 미련 같은 거는 사실 좀 저한테는 없는 편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미련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더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저는 한번 다시 우리가 교훈 삼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 후회를 하면서 과거를 집착하면서 연연해 하는 게 아니라 그 지나간 삶을 반추해서 앞으로 다가올 내 삶을 더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지나간 과거를 다시 그리워하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미련보다는 그 시절의 세월들을 이제 쌓아왔잖아요. 켜켜이 이렇게 그 나이테 먹듯이 세월은 지나간 게 아니고 세월은 쌓이는 거다라는 표현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지나가버린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가 아니라 지나가버린 모든 것들이 나한테 다 경험으로 쌓여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노하우가 쌓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의 노하우, 또 대박이 왔을 때 그걸 관리를 못했던 노하우, 또 그 대박이 왔을 때 징조를 깨달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그 시절에 이런 징조가 대박이었는데 라는 것들을 이제 다 깨달아가면서 노하우가 쌓이는 거지, 지나간 과거를 그리워하고 지나간 과거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 과거는 정말로 이제 내가 후회스럽지만 다시는 이제 안 오는 과거니까 참 나는 이제는 없나 보다 기회가,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저는 세상 사는 게 참 더 앞으로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스타일이
지나온 모든 과거는 나에게 경험이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없이 사업도 망해보고 수많은 프로젝트 하면서 다 엎어지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만큼 배웠다. 그 돈만큼 배웠다. 그 고생한 만큼 이제 내가 배웠다. 그런 얘기를 저는 굉장히 입버릇처럼 달고 살면서 자주 쓰는 표현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네 나이 몇 살인데 아직까지 배웠다 소리. 왜? 평생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지. 배운다라는 게 경험하는 거잖아. 평생 죽을 때까지 경험하면서 경험치를 쌓고 가는 거지. 뭐 다른 게 있겠어.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박이 왔을 때 그 기운을 평생 이제 그 기운이 유지되고 또 자손 만대까지 이어가게 하는 비결이 뭘까? 이제 저도 고민을 해보잖아요. 이제 다시는 이번에 오는 대박이 오는 내가 절대로 이제는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잘 이렇게 그 제방을 쌓고 또 창고를 늘려서 정말로 잘 관리해서 내 평생 그리고 또 내 자손 만대까지 이 복이 내려가도록 내가 해야겠다. 이런 이제 다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대에 의해서 이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 대박이 왔을 때 내가 이 기운을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오랫동안 평생 내가 유지하며 또 내 후손에게까지도 다 물려줄 만한, 그리고 내 후손이라는 게 피를 이은 후손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간 이후의 세상에까지도 나의 복이 만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죠. 거룩한 고민이죠. 그런 고민, 신나는 고민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 안다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그 좁은 소견과 제 짧은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놓으면서 같이 공유하다 보면 또 어떻게 또 제 얘기 속에 여러분들의 또 아이디어나 경험들이 또 보태지면 또 2탄, 3탄 더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은 완성된 영상이라기보다는 함께 만들어간다는 영상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대박의 기운이 지금 오고 있거나 와서 그걸 누리시는 분들, 또 그리고 그거를 오랫동안 유지해 보신 노하우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댓글을 희망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라 그럴까, 제가 알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제 뼈저린 그 온몸으로 겪은 그런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결형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다는 전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박이 영원히 이어질 듯이 이렇게 자손 만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몇 가지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먼저 이제 그 한계라 그럴까? 자신의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 그릇의 한계도 있고.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 대박이 났을 때 이런 얘기하는 분들 참 많이 들었어요. 돈이 막,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돈이 막 쏟아질 때, 대박이 막 터질 때, 정말 정신없이 막 좋은 거라도 엄청나게 몰려오면 나중에 귀찮아지잖아요. 제가 사업할 때 그 재롱잔치 의상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근데 이게 전화번호가, 그 전화번호로 광고를 냈는데 이 전화기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전화 오는 게 하루 종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주문 전화가. 그래서 전화 벨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한 거죠. 주문 전화인데 그렇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너무 많이 오니까,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돈이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이게 10,000원짜리 막 1,000원짜리 이런 것들을 막 받아다가 이렇게 서류 철에다가 넣어놓는데 그거를 쌓이다 못해가 그걸 정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흩어져 갖고 그 사무실 바닥에 흩어지면 그걸 밟고 다닐 정도 돈을 밟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보고, 이야, 돈을 쓸어 담고 있네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 경험은 전화 오는 게 무서워요. 너무 많이 전화가 쏟아지니까, 너무 많은 곳에서 주문이 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입버릇처럼 얘기, 야, 전화기 좀 내려놔. 주문이고 뭐 다 귀찮다 이거죠.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쏟아질 때 그렇게 쏟아지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찮아하면서 이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릇이 그 안에서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거죠. 근데 히딩크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4강까지 갈 때 나는 여전히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거지. 여전히 배가 고프다. 나는 여전히 굶주려 있다. 여전히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하고 자신의 그릇을 무한대로 키운다라고 생각하고 그 수많은 어떤 그 쏟아지는 그 엄청난 피로감이 있죠. 돈을 버는 것도 귀찮고. 사람들이 그래요. 대박난 사람들 대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돈도 귀찮고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하다. 너무 이렇게 치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자기 스스로 그릇의 한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대박이 왔을 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는 말을 계속 한번 해보세요. 자기 한계를 키우는 거죠. 한계를 키워야만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한계를 딱 요만큼이라고 생각하면 어느새 그 이상은 이제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쏟아져 나가면서 자기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손만대까지 물려주려면 엄청나게 많은 물을 고아놔야 되는데 그 물을 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첫 번째가 그건 것 같아요. 그때 내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긋지긋하다. 돈도 다 귀찮다.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도록 그때 맞아. 나는 내가 자손만대로 물려주려면 아직도 배가 고파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게 수많은 게 쏟아져도 나는 아직도 더 할 수 있어 하는 자기의 그거를 좀 키워본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그 피처링한 모델은 성경 속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자꾸 이제 대비를 한번 시켜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가 요셉의 사례를 이제 비교를 시켜가면서 그게 일반적인 그 비교가 잘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인생 케이스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경전에 나온 인물들을 이렇게 비유로 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아요. 신화 속 인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셉은 풍년이 왔을 때 7년 대풍년이 올 걸 알고 창고를 엄청나게 큰 창고를 짓기 시작해요. 풍년이 오기 전부터. 그리고 그렇게 넓은 창고를 지을 필요가 있겠냐? 저곡씩 어떻게 다 쌓을 수 있겠냐? 저 넓은 창고에 뭐 얼마나 쌓으려고 저렇게 크게 짓냐? 그래도 모자란다고 전국 방방곡곡에 다 짓기 시작했죠. 왜? 풍년에 올 걸 다 아니까. 그러니까 내 조짐이 9가지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 내 그릇을 키우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고를 널리 짓자 이런 마음으로 내 스케일을 키우는 거죠. 내 한계의 그릇을 무한 확장하는 마음으로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선을 보시면 자기 자신의 그릇이 더 커져가는 걸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나는 내 당대 평생을 내가 써야 될 돈을 이번에 내가 다 모으려면 내 그릇을 키워야 되고 내 일을 더 넓혀야 되고 내가 더 많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일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하겠다. 그때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러다 내 건강 잃는 거 아닌가? 내 뭐 다 잃는 거 아닌가? 여기에 내가 너무 몰입하는 아니에요. 그런 에너지가 쏟아질 때는 한때예요. 그때 다 받아야 돼요. 다 받겠다라는 각오로 여전히 배가 고프다라고 선언을 해보세요. 참 좋은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딩크의 마인드. 두 번째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보면서 할게요. 첫 번째 그릇을 창고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만이라는 한계를 내가 스스로 무너뜨려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다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판에 올렸던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기라는 제가 표현을 해서 영상 하나 올린 게 있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걸 가려가면서 젓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젓고, 어떻게 하든 간에 내 이 현 상황에서 물은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닥치는 대로 저 나가야만 저 나갈 만큼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마음에 대해서 앞 영상을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 그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나 사람들이나 닥쳐지는 일들에 대해서 내 신체적 걱정이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절대로 탈날 일이 없어요. 사고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운이 왔기 때문에 대운은 좋은 걸로 다 화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고 다 받아보세요. 가리지 말고. 가리는 것 속에 굉장히 큰 함정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물 들어올 때는 무조건 노를 저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서 끊임없이 젓는다는 마음으로, 가리지 않고 젓는다는 마음으로, 잡식성으로 다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꽉꽉 쌓아 놓아 보세요. 꽉꽉 잡식성으로 쌓아 놓는 게 중요합니다. 다 받아들여서 무조건 쌓아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물들 같은 경우나 자연을 보면 성장기에는요, 엄청나게 폭식을 하듯이 그냥 받아들이죠. 어린아이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저게 다 어디 들어가냐 할 정도로 그냥 마구잡이로 흡입을 하죠. 그 영양분을 빨아당길 때는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장의 판이 닫히게 돼 있죠. 다 받아들여 보세요. 가리지 않고 내가 물 들어올 때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자세가 자손만대까지 이어질 그 재화, 또 내 복록을 더 가득가득 창고에 쌓듯이 쌓아들이는 비결인데, 가리면 안 된다. 다 받아들인다. 어떤 게 진주고 어떤 게 똥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복이 쏟아질 때는 다 받아야 돼요. 다 받는 마음으로 가리지 않는 자세.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이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기라는 그 주제인데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박이 났을 때는 성장기거든요. 자기가 마음껏 자라나야 될 때예요. 대박이라는 그 기운은 양의 기운이 이제 들이닥치는 거잖아요. 성장하는 기운이거든요. 성장할 때 제일 큰 그 이슈는 뭐냐면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자기 위주로 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 있어야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할 때는 남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로지 자기만 생각해야 돼요. 철저히 이기적이 되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각오로 마음껏 다 섭취해야 돼요. 그때 뭐 누구를 배려한답시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는 자기의 성장이 남에게 영양분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집중이 자기에게 오롯이 할 필요가 있을 때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빠져나가요. 그래서 지독할 정도로 재물을 탐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일도 마찬가지고 뭐든 간에 지독할 정도로 탐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것을 쟁취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다고. 그냥 내가 남들이 보면 정말로 손가락질하고 욕할 정도라고 생각 들어도 다 무시하시고 철저히 이기적으로 성장할 때는 성장해야 돼요. 그렇게 성장하고 나면 내가 우뚝 서고 내가 일단 그 완전히 부유해지고 내 복이 꽉 차잖아요. 그러면 흘러 넘치지 말라 그래도 꽉 찼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흘러 넘치게 돼 있는 게 자연이에요. 근데 나는 차 있지도 않는데 뭐 벌써 복 좀 들어온답시고 막 옆에 퍼주고 막 배려한답시고 사람들 이해하고 난 좋은 사람 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차기도 전에 벌써 자기가 다 생으로 퍼나가는 거죠. 자연의 법칙을 받을 때는 받아야 돼요. 철저히 이기적으로 꽉 차서 아구까지 차서 넘쳐 흐를 때까지 더 이상 쑤셔 담을 데가 없을 때까지 이기적으로 담으셔야 돼요. 그렇게 꽉 담고 나면 그 다음부터 흘러 넘치잖아요. 복이 이제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모습 속에 여유가 흘러 넘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풍요로움이 흘러 넘치는 때잖아요. 왜? 그때 꽉 찼으니까. 그릇을 일단 키울 때까지 다 키웠는데도 꽉 찼으면 그때부터 흘러 넘치는 것은 제일 먼저 어디로 흘러가요? 자기 주변 사람한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수전론이 뭐 저 새끼 이기적이니 뭐 별의별 욕 다 하던 사람도요,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 와 구름같이 모여들어요. 정말이에요.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근데 조금 차 있는데 어설프게 나눠주기 시작하면 그거 빼먹고 나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복이 들어올 때는 내가 다 가진다는 마음으로 싹 다 그 누구하고도 공유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딱 움켜쥐고 딱 쌓아야 돼요. 그리고 다 쌓으면 흘러 넘치는 게 느껴져요. 더 이상 이제 쌓을 데가 없는 상태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내 복을 흘려받는 거예요. 주서 받는 복으로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거 흘러주는 거 받느라고 정말로 내 주변에서 잘해요. 왜? 내 걸 처음부터 다 내놓으면요, 빼먹고는 그 다음부터 공격하거나 떠나가지만 여기서 끊임없이 흘러나오잖아요. 넘쳐 흐르면 그거 주워 먹느라고 충성을 다 바치고 정말로 잘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잘 돼 있으면. 근데 내가 못 되거나 약간 불안하면요, 그때부터는 조건 따지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이기적인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올려놓은 것 중에 이기적으로 살기라는 영상들 몇 가지 좀 있는데 한번 좀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릇을 키우고 난 다음에는 성장할 때는 폭식해도 된다. 나만 다 먹어야지 하고 철저히 욕심하고, 그때 욕먹는 건 욕도 아니에요. 그때 욕먹는 건 절대 욕이 아니에요. 내가 성장할 때 먹는 욕은 욕이 아니에요. 그리고 흘러넘칠 때 다시 다 그게 갚아지게 돼 있어요. 옛말에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돈 때문에 상한 인맥은 돈이 들어오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돈 때문이라면 내가 돈이 있으면 회복되는 관계예요. 아무것도 아닌 관계예요. 돈으로 해결되는 관계인 거죠. 근데 우린 착각하죠. 의리니 뭐 사랑이니 뭐 우정이니 뭐 별의별 얘기 다 해도 알고 보면 그 관계로 맺어진 관계는 그 관계가 없으면 떠나가고, 그 관계가 다시 내가 그 정도 조건이 되면 다시 오는 관계. 그래서 그런 사람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절대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끝까지 남아 있어요. 끝까지 자기 주변에서 힘들어도 버티고 남아 있어요. 욕하지 않는다고. 욕해도 마찬가지예요. 남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기적으로 살아도 된다. 복이 들어올 때 다 먹을 거야,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하고 나 혼자 다 드세요. 나 혼자 다 먹고 흘러 넘치기 직전까지 나 혼자 계속 꾸역꾸역 다 먹어야 돼요. 쌓아놓고 흘러 넘칠 때는 그때 야 내가 너 이거 흘러 넘치는 거 나 내 거 아니니까 너 먹어가 아니라, 야 내가 흘러 넘치면 너한테 줄게 하고 그럼 되게 고마워하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요셉의 비유에 분명히 나와요. 풍년이 왔을 때 그 풍년을 잘 관리할 때 너도 나도 다 풍년이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빈궁함을 못 느끼죠. 그리고 그 흘러넘치고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가 흥청망청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줘도 뭐 별로 고마움도 못 느껴요. 근데 흉년이 찾아왔을 때 남아있는 곳간에 자기들 그걸 먹다가 다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둘러보면서 누구한테 있더라 하면 오잖아요. 그때 내 가진 걸 이제 나눠주는 게 그냥 나눠주지 않죠. 철저히 이문을 더 극대화시켜서 남기고 주는 거예요. 근데도 그 사람들은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 나는 굶어 죽을 판인데 쟤한테서 이거라도 살 수 있는 게 고맙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철저히 이문을 남기고 자기 권리와 자기 위치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얘기가, 세 번째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기이고, 네 번째는 이게 좀 순서가 좀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그 네 번째는 권력을 누리고 취할 수 있는 것은 다 취하고 베풀되 널리 베풀고, 하지만 호의를 베푸는 게, 호의를 베풀다 보면 지속되면 권리로 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의, 내가 베푼 호의가 상대가 권리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정확하게 선을 긋고 냉정해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내 것이 흘러넘칠 때의 자세예요. 나는 내 거 흘러넘치는 그건 몰라, 그건 나머지 다 가지, 이게 아니라 딱 관리하면서 자기 주변 관리를 그렇게 하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관리하면서 자기의 그 자기 우물에 나는 샘물을 다른 곳에 흘러가게 하지 마라라는 잠언서의 구절이 있어요. 내 우물에 나는 샘물은 나만 마셔야죠. 근데 이걸 아무나 다 퍼가도록 흘러넘치게 내 울타리를 개방해버리면 다 도덕이 와서 퍼가버리죠. 내 영역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게 요셉의 교훈인데, 우리는 흔히들 호의를 베풀거나 선행을 베풀거나 내가 어차피 흘러넘치는 건데 좋은 일 한답시고 그냥 펑펑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호의가 그 상대는 권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철저히 거래하듯이 딱 갖추되 줄 거는 정확하게 주면서 호의와 권리를 가지고 내가
베풀 줄 알아야 그게 내 자신이 통제하는 우물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왜? 권리가 아니라 내가 호의가 아니라 자기는 그냥 옆에 있음으로써 가져가는 자기 권리라 이거죠. 그렇게 착각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내 우물에서 흘러넘치는 것들을 절대로 아무렇게나 흘러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명확히 선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호의에 대해서 베풀 때 선을 명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안 그러면은 그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옆에서 내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다음부터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 왜 안 주냐 이거죠. 내 마음인데 사실은. 근데 그거를 상대는 이제 권리로 알기 때문에 안 주면 그것도 비옥하죠. 그런 것들이 안 되도록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서 이때까지 이렇게 들어오면 다 퍼가지고 내 허락도 안 받고 다 퍼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든데, 이것은 저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 같이 이걸 가지고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쌓여서 내가 윤택해지고 나면 그때는 하지 말라 해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의 또 경우에 보면 잘 되고 난 다음에 지나간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걸 복수하고 싶다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한이 맺힌 것들을 가지고 계속 마이너스로 다른 데 역반응으로 그게 데미지가 올 때가 있어요. 지나간 내 트라우마가. 왜? 워낙 고생했고 워낙 아픔을 받은 상대들이 떠오르거나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나에게 상처가 생겼던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잘 잊혀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이제 떠오르죠. 잘 됐을 때. 그때 요셉의 경우는 이제 저도 그런 표현을 제가 올려놓은 영상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와 우아하게 화해하기라는 그 제목이 있는데 그런 거죠. 성공한 자들은 지나간 과거가 비참할수록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의 현실이 이제 풍요로워졌을 때 갑자기 떠오르는 트라우마 같은 과거의 그 악몽 같은 여러 기억들, 또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잘 됐을 때. 요셉도 자기 형들이 이제 곡식을 얻으러 찾아오죠. 그런 과정을 볼 때 그 사람들에게 내 트라우마를 다 분풀이하고 그냥 원수 갚아버리고 다 해버리면 그 복록이, 그 자기의 인과가 그렇게 악으로 또 다시 행하게 되면 결국은 나에게 데미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지나간 과거와 자기가 우아하게 화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이제 복이 찾아오고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의 과거를 불러내서 우아하게 한번 화해해 보세요. 그래, 이해한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보듬어주고 우아하게, 그래. 그래서 이제 요셉은 자기 아들을 놓고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지나간 과거를 다 잊게 하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아하게 화해한 거예요. 자기 지나간 과거랑.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난 지나간 과거와 다 화해했다, 다 잊었다 이거죠. 왜? 그래야만 내 이 에너지가 더 밝게 바깥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나간 과거를 불러내서 우아하게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한 8가지 적어놨는데 제가 5가지 정도를 했는데요. 조금 더 연결게 얘기해서 2탄으로 한 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을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5가지 대박을 자손만대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런 그 자세, 또 자기의 뭐라 그럴까, 비결,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 드렸는데 좀 부족하게 보이실지 몰라도 계속해서 이게 완성형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하나씩 더 보강해 가면서 조금씩 여러분들 피드백도 받아가면서 우리 이 커뮤니티 안에서
대박의 기운이 온 것을 느끼는 분들이 모여서 이런 그걸 같이 공론화하고 연구하면서 조금 더 업데이트되는 좀 더 좋은 어떤 정보 자료 있으면 또 공유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 번 더 수기에서 2탄은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